아, 음.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비만,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시면 좀 어때요? 좀 익숙하시나요? 저만 익숙한가요? 그래서 오늘은 비만 제대로 알고 관리하자, 건강하게 관리하자라는 주제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이라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약간 그냥 보통 체형보다는 조금 살집이 있는, 조금 통통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저 사람 좀 비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비만은 이제 건강하고도 좀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만뿐만 아니라 비만에 관련된 그런 건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비만이 뭔지 좀 볼게요. 비만이란 체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로 BMI, 즉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8.5에서 22.9가 정상, 그리고 23에서 24.9가 과체중, 그리고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MI 계산식은 키 제곱미터에 체중을 나누면 이제 수치가 나오고요. 그런데 비만은 우리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이 많을 때를 비만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뚱뚱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좀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렇게 우리 정현 스폰서님처럼 정말 날씬하고 이렇게 마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막상 이렇게 인바디를 재면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정현 스폰서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은 도대체 체지방이 어디 있나, 막 발바닥에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마른 비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만은 단순한 이렇게 체형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살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숨어져 있는 체지방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 3명 중에 1명은 비만이라고 해요. 굉장히 되게 심각한데요. 비만은 단순 외형 문제가 아닌 만성 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성인율 비만율을 보면 2015년도 26.3%에서 2024년 34.3%로 약 30.8%가 증가가 됐고 또 여성은 23%에 비해 남성은 41.4%로 약 남성이 여성에 비해 1.8%가 되게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만 과연 성인들만 이렇게 비만이 많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딸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친구들만 봐도 이렇게 좀 살집이 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동 청소년 의 현황을 좀 보면 6세에서 18세까지 이렇게 현황을 좀 보면 2018년도에 14.4%였던 게 2022년도에는 18.7%로 약 4.3%가 증가가 됐고 또 여학생, 남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남학생은 16.4%에서 21.6%로 5.2%가 증가가 됐고 여학생은 12.3에서 15.6%로 약 3.3%가 증가가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요즘에 먹는 거 보면 어때요? 우리 이제 아이들 학교 끝나고 이렇게 뭐 학원 가기 중간중간 텀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편의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거기 앉아서 컵라면 먹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햄버거나 김밥 같은 거 사서 데워 먹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이렇게 굉장히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물론 뭐 성인들도 그렇지만 아침에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5분, 10분만 하다 보면은 또 아침 식사도 못 먹고 학교 가는 경우들이 정말 태반이에요. 근데 그런 율은 굉장히 증가하는 반면에 채소, 과일, 우유 섭취율은 요즘에 정말 많이 감소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있죠. 공차나 이런 뭐 카페 같은 데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달달한 음식 같은 그 음료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되게 손쉽게 먹을 수가 있고요. 또 한동안 되게 탕후루 많이 유행했잖아요. 탕후루 되게 많이 유행하다가 요즘에 또 두쫑쿠가 요즘 너무 핫한데 이 두쫑쿠 같은 경우에 제가 칼로리를 살짝 봤더니 이 한 개가 200에서 400칼로리 정도가 되고 이게 좀 크다, 아래 좀 크다 싶으면 한 370에서 600칼로리까지 나가는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되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의 원인은 뭘까요? 뭐, 다 알죠. 그쵸? 많이 먹는 거. 내가 왜 살이 찌나 저도 많이 알고는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운동할 시간이 너무 요즘에 청소년들 그리고 직장인들 매일 앉아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이 굉장히 많이 부족이 되고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사실 좀 있어요. 그 부모님의 약간 비만 세포 그런 것들을 약간 물려받아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호르몬 문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어떤 특정 질병으로 인한 약물 복용으로 이제 비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지방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일단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 게 가장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많이 먹다 보니까 혈당이 계속해서 상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또 과다 분비가 되고 그리고 또 지방이 계속해서 저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고 남는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 자체는 이렇게 나쁜 호르몬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슐린은 이제 혈액 속에 당을 세포로 보내서 혈당을 낮추고 에너지로 쓰게 하는 그런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에너지가 넘치네? 그러면 좀 저장을 해둬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남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간에서는 지방이 생성되고 복부에서는 내장 지방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허벅지 엉덩이에는 피하 지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인슐린이 높으면 우리 몸은 지방 저장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포는 두 가지로 크기가 증가가 되는데요. 하나는 크기가 커지고 또 하나는 개수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방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늘어난 지방세포의 개수는 잘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된 게 소화비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개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리를 정말 많이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비만은 세포의 영양 불균형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죠. 칼로리는 너무 많아요. 많이 먹다 보니까 칼로리는 되게 굉장히 넘쳐 흐르는데 그에 반해 영양소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 세포는 영양 결핍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죠.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당도 많이 먹고, 가공식품도 많이 먹고, 빵, 떡, 면,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는 대부분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 그리고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으니까 배는 부른데 결국에 몸은 굶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는데 칼로리는 충분해요. 그런데 영양소는 부족해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항산화,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양소들이 지방을 태우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계속해서 살이 쪘는데 세포 입장에서는 너무 마른 거예요. 영양 결핍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대사가 저하되고 지방 연소가 저하되고 피로감이 증가가 되고 또 염증도 증가가 되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살이 찌는 몸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살이 찌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 되죠. 그렇죠? 살이 찜으로써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나타나게 되는지 좀 증상을 볼게요. 비만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호흡 곤란과 수면 무호흡이 있어요. 뭐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신랑이 코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코골이만 이렇게 코만 심하게 골면 괜찮은데 숨을 안 쉬어요, 자다가.
그래서 제가 가끔 놀래서 이렇게 살아있나 하고 이렇게 건드려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살이 찌다 보니까 우리 손목이나 무릎 이런 관절에도 통증이 오고 이제 또 손상도 오고 그리고 이제 만성 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소화기계도 문제가 되고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체온 조절에도 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만은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라 만성 질환이라는 인식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거는 진짜 비만으로 인해서 흔한 증상이고요. 좀 심각한 증상으로는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장질환, 뇌졸중, 또 간, 담도의 질환, 또 근골격계 질환, 또 앞서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여성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살이 찌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만으로 인한 질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이제 그 발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암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으로 이제는 비만이 질환이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살이 찌니까 빨리 빼고 싶어요. 음, 빠른 시간에 살을 빨리 빼고 싶어 하니까 어떤 것들을 하냐면 보이시죠? 마흔자로 위고비.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사람들 하더라고요.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사실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비만 자료를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좀 빠르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위고비는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체중 감량에 좀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마운자료도 이게 식욕이 억제되고 위에 있는 게 배출이 지연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체중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굉장히 빠르게 체중이 감량이 되게 되죠. 그런데 체중이 빠르게 감량이 되다 보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이거에 대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아장애에 의한 이제 위아장애의 가장 증상이 많이 발병이 되는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복부 팻만, 그리고 또 속이 더부룩함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한 증상들이고요. 특히 이런 증상들은 초기 1, 2개월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욕심이 있는지라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더 많이 빼고 싶은 마음에 용량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드물지만 그래도 사례가 있는 그런 부작용 중에는 췌장염, 담낭 질환, 저혈당 이런 증상들이 이제 부작용들이 되는 거예요. 뭐 의사의 소견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약국 가서 요즘에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다이어트의 문제인 거죠. 굶는 거. 살을 빨리 빼려고 하니까 안 먹다 보니까 굶기, 그리고 또 빨리 빼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은 부족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육이 감소가 되고, 기초대사량이 감소가 되고, 결국에는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무슨 유튜버인데 그분이 한동안 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 위고비였나? 그걸로 이제 살을 이제 조금 빼셨는데, 그거를 끊고 나니까 전보다 더 많이 살이 쪘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들도 아무래도 보여지는 이제 이미지다 보니까 빨리 빼야 해서 이런 거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작용 중에 가장 많은 게 요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좋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량을 하는 게 좋냐? 감량 원칙의 세 가지 원칙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안정되어야 되고, 단백질이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세포에 영양이 공급되어야 된다. 체중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렇게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거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굶으면 돼요. 안 먹으면 돼. 그러면 체중계의 숫자는 금방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런 체지방이나 그런 게 빠지는 게 아니죠. 우리 체중이 아니라 정말 이 몸의 신진대사,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대사가 저하가 되고 또 오메가3가 부족하면 염증이 계속해서 증가가 돼요. 그리고 항산화가 부족하면 세포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을 좀 급격하게 빼신 분들 보면 날씬해요. 굉장히 몸은 날씬해지신 것 같은데 보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보면은 뭐 예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저 사람 나이가 갑자기 들었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영양을 채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을 채우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제품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스팩이에요. 우리 유산의 대표 제품이죠. 정말 우리 대문짝에 딱 걸릴 만한 대표 제품인데 7년 연속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대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대상을 받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헬스팩은 이렇게 한 포씩 이렇게 들어 있어서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섭취하기에 굉장히 편한 제품이고요. 여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마그네칼디 그리고 유산화 만의 특허 기술인 인셀리전스 플러스 우리의 세포에 신호를 줘서 강력한 항산화를 넣어주는 이런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대사의 점화 플러그라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에 정말 필요하고 그다음 마그네슘은 혈당 안정에 관여를 하고 또 아연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른들만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 걱정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도 먹어야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장도 있는 우리 아이들 똑같이 건강하게 지켜드려야죠. 그래서 유산이 멀지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성장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아까 보셨듯이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런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알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삼키기 어려우신 분들 계세요. 특히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저희 친정 아버지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폐암 환자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팩을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산이 멀지로 하루에 4알 정도를 사탕처럼 이렇게 씹어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드리거든요.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80이 훌쩍 넘으신 연세에 폐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매일 앉아 있는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는 수험생들 이제 입이 심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산이 멀지 사탕처럼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염증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오메가3는 염증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만성 염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지방 연소가 저하되고, 중성지방이 감소가 되고, 혈행 개선, 그리고 기억력,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항염 작용을 해서 염증을 줄이고, 전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또 세포막 유연성의 유지도 돼서 피부에도 많이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소형 어린이들 정어리에서 요만한 거에서 이제 추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중금속과 불순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거 다이어트 하면 제일 먼저 끊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작정 이렇게 뭐 밥을 이렇게 뭐 식단을 이렇게 다 굶고 끊는 것보다는 영양가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든든하게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뉴트리밀도 5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대상을 받고 있어요. 이것 또한 올해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이 감소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쉽게 살이 찌고 피로가 필요해져요.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까처럼 요요가 올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면역력이 또 약화가 되고 또 회복력도 저하되고 그리고 또 노화가 가속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은 빠지지만 그 점점 늙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되게 됩니다. 뉴트리밀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죠. 236칼로리고요. 여기다 들륨, 그다음에 단백질 A부터 E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철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수는 굉장히 낮아요. 우리 쌀밥이 100이면 사과보다도 낮아요. 우리 그 다이어트 한다고 막 고구마도 많이 먹고 사과도 많이 드시는데 사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GI 대수 10일에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보면 이거 당 있네? 그러면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 지수가 굉장히 낮으니까 안전하게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육에 정말 필요한 아미노산. 근육에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아미노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점차 감소해서 최대 30%까지 감소가 돼요. 그리고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꼭 섭취를 해주셔야 하는데 코어 아미노 드링크에는 류신이 풍부한 포뮬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육 성장의 핵심 신호로 활성화하는 류신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자극해서 근육 회복, 성장, 그리고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류신은 쉽게 얘기하면 이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류신과 이소류신, 발린 2대 1대1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백질을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류신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소류신은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는 아미노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발린은 피로를 줄여주는 아미노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들어 있어서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다이어트,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면 좋을까? 이런 안전한 제품으로 정말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2026년 헬스라이브 챌린지 1기가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보시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 이 영양소들이 다이어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제품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한 세트만 쏙 구매를 하시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가 있거든요. 1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인데 1기를 놓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2기 구매 기간이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4월 10일, 18일까지 이렇게 또 많은 기간 동안 또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챌린지 꼭 참가하셔서 우리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다이어트. 우리 이제 다 같이 건강하고 즐겁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건강은 최고의 자본이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건강 부자로 또 행복한 인생의 출발점이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